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가장 많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법인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이 된 사안을 이제 저희 법인에서 경찰 조사하기 전부터 저희가 입회를 해가지고 서면도 내고 경찰 수사관에게 어떤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 검사님한테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어떤 처분의 정도나 어떤 운전 상황 이런 거를 또 제가 제출한 서면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수사 검사님께서 이제 검사님을 먼저 찾아뵙고 연락을 취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검사님이 직접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잘 종결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도 제가 한 6번째 음주운전을 하신 분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법인에 이제 연락을 주시는 이제 의뢰인분들은 음주운전을 한 번 내지 두 번 이제 적발되신 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법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3번, 4번, 5번째,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신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법인에서 이번에 처리했던 어떤 실제 사례, 4번째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음주운전은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교통법 윤창호법 일부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규정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된 경우, 0.08% 이상이 된 경우, 0.2% 이상인 경우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벌 강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처벌, 양형에 대한 어떤 양형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수치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된 상태로 아마 재판과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될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다만, 음주를 언제 하였는지, 이제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무상 요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운전을 실제로 하게 된 경위,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의 이번 실제 사안을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 쓴 서면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보면, 저희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이번에 이미 부른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물론 본인이 부른 건 아니고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지인분께서 대리기사를 이미 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를 이미 불렀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 왔는지 저쨌는지는 수사 기록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했고, 실제로 나중에 또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냈고, 당시에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까지도 제가 증거로 확보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아무래도 인적,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조금 더 가벌성이 세지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0.2%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술자리를 마치자마자 운전을 바로 했고 바로 측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0.2%가 나오죠. 왜냐하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는 시점이 있고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 위드마크 공식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저희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리운전 기사가 조금 차를 좀 편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 운전을 잠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론을 했고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게 나오는, 조금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일정 시간까지는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승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강기에 있는데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만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부분도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지를 저한테 확인차 직접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다퉈서 0.2%로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툴 것인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쓴 거는 양형상 이런 부분이 있지만 참작을 해달라는 의미로다가 법리적인 부분을 구성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다투려는 의도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서면 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 좀 아이디어로 해놓은 부분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가장 높은 기준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벌금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벌금형이 됩니다. 벌금형은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조금 이제 벌금 정도는 세긴 하죠. 하지만 벌금형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도 4번째 지금 걸렸지만 벌금형이 1,2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전력보다는 조금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최근에 운전을 바로 했던 사정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돼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양형 참작 사유로 음주운전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차를 매각했다, 차를 처분했다. 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어떤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교육 이수증을 이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단주,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아예 술을 끊었다라는 어떤 그런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입증 자료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 법인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제 6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건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이것 자체로는 음주운전의 구성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왜 술을 마시게 됐는지, 그리고 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제가 그 어떤 사실관계나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당사자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6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이제 밤에 친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술을 먹자라고 제안을 한 경우죠. 그럼 집에 가서 술 먹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잠에 든 겁니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잔 것이죠. 잠을 잘 수 있죠. 거기까지도 통상적인 이제 행동 반경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 것이죠. 회사에 가기 위해서. 다만 그날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미팅 준비를 하기 위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준비해서 미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술을 먹고 잠을 몇 시간 동안 잤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술이 해독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셨던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정차를 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어버린 거죠. 잠이 들어다 보니 뒤에서 빵빵거리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 이제 혹시 이제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검사를 해보고 이제 음주 수치가 나온 것이죠. 수치도 높지 않아요. 수치도 높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오는 경우는 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을 최대한 도과시켜서 항소심 내지 뭐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법인에 조금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경위, 그 입증 방법에 있어서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기왕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면 경찰 조사에 앞서서 서면을 미리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미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아보니 포맷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질문 내용과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이 조금 변명할 수 있는 부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떤 본인의 어떤 변명의 내용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미리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을 해놓고 그런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을 한다면 수사관도 오히려 조금 협조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